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요. 주제는 바로 건축 시각화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내는 기술이죠. 특히 그 강력한 무료 툴, 블렌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건축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소통이나 또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블렌더는 무료 오픈 소스이면서도 뭐랄까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까지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맞아요.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럼 이 블렌더라는 도구로 어떻게 멋진 건축 시각화를 완성하는지 그 핵심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확한 모델링부터 재질, 조명, 그리고 최종 렌더링까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블렌더가 건축 시각화에 구체적으로 왜 좋은 선택인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유료 프로그램들이랑 비교해서요. 네, 그게 블렌더는 무료라는 점 외에도 사이클스와 EV라는 두 개의 강력한 렌더링 엔진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사이클스는 이제 빛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아주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요. 아, 사이클스가 사실적인 대신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반면에 EV는 실시간 렌더링 엔진이라서 작업 화면에서 바로바로 결과를 보면서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죠. 실시간이라니, 와. 네. 그래서 디자인을 빨리 확인하고 고칠 때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건축은 또 정확한 치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블렌더는 미터법 같은 실제 단위 시스템도 잘 지원하고 정밀한 모델링 기능들도 갖추고 있어서 그 부분도 걱정 없고요. 오,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그럼 실제 모델링 작업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확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장 먼저 씬 속성에서 단위를 미터법으로 딱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크기 기준으로 작업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CAD 도면이나 스케치 같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배경으로 불러와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좋아요. 정확한 비율과 치수를 맞춰 나가는 거죠. 아, 도면을 깔아놓고 하는군요. 네. 그리고 건물을 벽, 창문, 바닥 이렇게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어서 컬렉션으로 관리하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모델링할 때는 기본적으로 엑스트루드, 돌출 같은 기능을 많이 쓰지만 아까 자료에서 강조된 것처럼 비파괴 워크플로우가 가능한 모디파이어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비파괴 워크플로우요? 그게 어떤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벽에 창문을 뚫을 때 불린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요. 원본 벽의 형태는 그대로 둔 채로 창문 모양만 나중에 쉽게 바꾸거나 없앨 수 있어요. 모델링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죠. 배열 모디파이어로 창문을 반복하거나 베벨 모디파이어로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하, 수정이 아주 자유롭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모델 형태가 어느 정도 잡히면 이제 재질을 입혀야 할 텐데요. 건물의 느낌을 살리는 데 중요하잖아요. 자료에 PBR 워크플로우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네, PBR,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의 약자인데요.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재질이 현실 세계의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색깔, 베이스 컬러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표면이 얼마나 거친지, 러프네스, 금속 재질인지 메탈릭, 표면의 미세한 굴곡은 어떤지, 노멀 맵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서 훨씬 사실적인 재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유리나 나무, 콘크리트 같은 거요. 오, 훨씬 현실적이겠네요. 네. 블렌더의 쉐이더 에디터에서 노드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만드는데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마치 재료의 레시피를 짜는 것 같은 재미가 있어요. 재료 레시피라니 재미있네요. 그럼 자주 쓰는 레시피는 저장해두고 다시 쓸 수도 있나요? 그럼요. 비슷한 재질 설정은 노드 그룹스로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고요. 자주 쓰는 재질은 아예 에셋 브라우저에 저장해두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죠. 그리고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앰비언트 CG 같은 웹사이트에서 고품질 PBR 텍스처를 무료로 구할 수도 있으니 활용하면 좋고요. 와,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모델링과 재질이 준비되면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조명 설정이 중요하겠군요. 빛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조명은 정말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블렌더에는 태양광 효과를 내는 선라이트, 좀 더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드는 에어리얼 라이트 같이 다양한 종류의 조명이 있어요. 특히 HDRI, 고화질 범위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이 환경 텍스처를 사용하면 실제 외부 환경의 빛이나 반사를 아주 쉽고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HDRI요? 네, 실내 장면 같은 경우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랑 내부의 인공 조명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하고 조절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빛의 방향이나 색온도만 살짝 바꿔도 공간의 느낌이 극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이클스와 EB 렌더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작업 중간에는 EB, 최종은 사이클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게 효율적인 워크플로우예요. 작업 중에는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EV를 써서 전체적인 구도나 디자인, 조명 컨셉 같은 걸 계속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줘야 하거나 최종 결과물을 뽑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훨씬 사실적인 품질을 내주는 사이클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전략적인 사용법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렌더링 버튼 누르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후벤 작업, 포스트 프로세싱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렌더링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블렌더 안에 내장된 컴포지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노드 기반인데 여기서 색 보정을 하거나 빛 번짐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초점이 맞는 영역을 조절하는 피삭의 심도, depth of field 효과 같은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 안에서도 가능하군요. 네, 물론 포토샵이나 다른 이미지 편집 툴을 사용해도 되고요. 이런 후반 작업을 거치면 렌더링된 이미지가 훨씬 더 인상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카메라를 움직여서 공간을 둘러보는 듯한 애니메이션이나 워크스루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블렌더는 무료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PBR 기반의 사실적인 재질 표현, 섬세한 조명 연출, 또 EB와 사이클즈를 활용한 효율적인 렌더링 과정, 그리고 컴포지터를 통한 후반 작업까지 이 건축 시각화의 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료에 소개된 아치팩이나 블렌더 퀵 같은 애드원들을 활용하면 건축 모델링이나 에셋 활용이 훨씬 더 편리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초기 컨셉 단계에서는 EB로 빠르게 시각화하고 소통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는 사이클즈와 후반 작업을 통해서 퀄리티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요. 여러분은 이 블렌더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단순히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그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나 경험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상상력을 더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빛의 느낌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가상현실 VR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그 공간 안에 걸어다니는 듯한 경험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건축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그 여정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